요즘은 뉴스나 유튜브만 봐도 챗GPT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기업과 학교, 심지어 정부까지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60대 시청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는 GPT로 여행도 짜고 고혈압 식단도 추천받는다는데 나는 아직도 뭔지 몰라서 시작도 못했어. 괜히 물어봤다가 무시당할까봐 그냥 말 안 해.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챗GPT가 사람마다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고 있는지를 실감했거든요. 자녀에게 물어보자니 눈치 보이고 주변에선 다 쓴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느낌.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늦은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챗GPT가 무엇인지, 왜 특히 50대, 60대에게 더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주제가 궁금하고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챗GPT를 직접 써보고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챗GPT는 단순한 AI 기술이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복잡한 지금,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 딱 맞는 답을 말 한마디로 알려주는 디지털 비서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AI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선, 검색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은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정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니퍼라는 단어를 모르면 철사 자르는 도구를 뭐라고 검색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런데 챗GPT는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철사 자를 때 쓰는 작은 공구 이름이 뭐야? 그러면 대답해줍니다. 그건 니퍼입니다. 정확한 단어를 몰라도 설명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회사 후배에게 물어보자니 민망하고 자녀에게 물어보면 그걸 왜 몰라요? 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챗GPT는 몇 번을 물어봐도 항상 똑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설명해줍니다.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챗GPT는 음성으로 질문해도 정확하게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글씨를 몰라도, 손이 느려도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앱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카톡만 하실 줄 알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챗GPT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건강.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도 검사 결과지는 어렵고 복잡하죠. 총콜레스테롤, LDL, AST 같은 말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애매합니다. 짧은 진료 시간에 다 물어보지도 못하고요. 이럴 때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이고 LDL이 150인데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60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친절하게 전문 용어를 풀어서 내 상황에 맞는 건강관리 팁을 알려줍니다. 또 약을 복용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감기약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주고 주의사항도 안내해줍니다. 이제는 약국에 매번 묻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살림과 집안일. 냉장고에 식재료가 애매하게 남았을 때 이걸로 뭘 해 먹지 고민되시죠? 그럴 땐 챗GPT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냉장고에 김치, 두부, 양파가 있는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저녁 메뉴 3가지를 알려줘. 그러면 김치찌개, 두부조림, 볶음 요리 등 구체적인 요리법과 함께 메뉴를 알려줍니다. 장 보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남은 재료도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죠. 또 세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터 세탁법, 세탁기 냄새 없애는 법, 드라이하면 비싼 패딩 세탁 방법까지 간단히 물어보면 챗GPT가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집안일에도 전문가가 한 명 생긴 셈이죠. 셋째, 손주와의 대화. 요즘 손주들이 쓰는 말 정말 어렵죠? 할머니 저 갓생 살아요. 갓생이 뭐니? 생선이니?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 10대들이 쓰는 갓생이라는 말 뜻을 알려줘. 그리고 손주에게 자연스럽게 답장도 써줘. 그러면 갓생은 계획적으로 열심히 사는 삶이고 우리 손주 갓생 사는 모습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고 답도 써줍니다. 또 손주 생일에 감성적인 문자나 시험 끝난 날 응원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될 때도 챗GPT가 예쁜 문장으로 도와줍니다. 이제는 할머니 말 예쁘게 하신다라는 말. 챗GPT의 도움으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챗GPT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용하다는 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만 물어볼 경우엔 건강에 좋은 음식 뭐야? 너무 광범위하죠. 채소, 과일, 견과류 등 막연한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고혈압이 있어서 매일 먹기 좋은 간단한 아침 식단 추천해줘. 그러면 정말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식단이 나옵니다. 한국형, 서양식, 간단식 세 가지로 고혈압 맞춤 아침 식단을 짜주었네요.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질문 앞에 역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20년 경력의 여행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GPT가 그 입장에서 현실감 있는 조언을 줍니다. 여행 가고 싶은데 추천 좀 해줘요. 보다 70대 어르신과 함께 갈 수 있는 2박 3일 국내 무장의 여행 코스를 추천해줘. 라고 물으면 휠체어 이동 가능 여부까지 고려해서 알려줍니다. 질문이 구체적이고 친절할수록 GPT의 대답도 똑똑하고 정확해집니다. 지금까지 챗GPT가 우리 삶에 얼마나 유용한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됩니다. 1단계 앱 설치. 먼저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해야겠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신다면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 스토어를 여세요.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챗GPT 또는 영어로 ChatGPT라고 입력해 보세요. 검색 결과 중에 검은색 동그라미 안에 흰색 나선 무늬가 들어간 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식 챗GPT 앱입니다. 이 아이콘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옆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자동으로 앱이 내려받아집니다. 2단계 로그인. 설치가 끝나면 열기 버튼이 보입니다. 눌러서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입니다. 평소에 유튜브 보실 때나 스마트폰 쓰실 때 사용하는 그 구글 계정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다시 외울 필요 없이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로그인 됩니다. 3단계 화면 구성 이해하기. 로그인이 되면 챗GPT의 첫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쪽엔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고 오른쪽엔 마이크 모양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판 입력이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타자 치지 마시고 그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말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요? 그러면 챗GPT가 즉시 대답을 시작합니다. 4단계 대화 시작.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이후부터는 카톡처럼 계속 이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칼로리는 어느 정도예요? 이런 질문도 부담 없이 던질 수 있어요. 챗GPT 화내지 않고 늘 친절하게 또박또박 설명해 줍니다. 몇 번을 물어봐도 전혀 눈치 줄 일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복잡할 것 같았던 챗GPT 이제 한결 가까워진 느낌 드시죠? 이제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써야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앱 하나만 깔고 질문 하나만 던지면 대화는 바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사용해 볼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챗GPT 앱을 열고 아래쪽에 마이크 모양 버튼을 눌러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저녁 뭐 먹으면 좋을까? 챗GPT가 김치두부전과 오이 무침, 얼큰한 순두부찌개와 계란말이, 닭가슴살 비빔면을 추천해 주었고 고르는 팁까지 알려주었네요. 냉장고 있는 재료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저녁 메뉴도 추천해 준다고 하네요. 생각만 말하면 챗가 도와줍니다. 이번엔 재미있는 대결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여름휴가 계획 아이디어를 손으로 써볼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챗GPT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름휴가에 어울리는 독특한 아이디어 10가지 추천해줘. 1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쓴 건 4가지 정도. 챗GPT는 이미 10가지 계획을 뚝딱 내놨습니다. 그 중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노지 캠핑 가서 별 보기, 무인도 투어, 책 읽는 휴가, 북스테이 앤드 북카페 여행.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이제는 혼자 머리 싸맬 필요 없이 AI한테 아이디어를 같이 받아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챗GPT랑 아이디어 내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챗GPT가 똑똑한 만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꼭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챗GPT가 틀린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GPT는 인터넷 검색 결과가 아니라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팩트가 중요한 질문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질문이 너무 막연하면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이거 좀 해결해줘. 이렇게만 말하면 챗GPT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당황합니다. 세탁기 냄새 없애는 방법 알려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셋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요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주소나 전화번호 알려줘.
이런 건 챗GPT도 거절합니다. 윤리적인 AI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개인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말하지 마세요. 혹시 모를 보안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엔 챗GPT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은 가까워지셨을 겁니다. 챗GPT는 젊은 사람들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정보가 너무 많고 복잡할수록 챗GPT는 50대, 60대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열고 마이크 버튼을 누른 다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과 챗GPT 첫 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챗GPT 재미있는 질문을 해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기발한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부모님, 친구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GPT를 활용한 건강관리, 정보 서비스 찾기, 간단한 글쓰기까지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